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지 않은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오늘 아침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2차 확인 발언을 했습니다. 크루즈 상원의원은 텍사스 대의원들과의 조찬 모임에서 트럼프 후보도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연설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테드 크루즈 의원의 예상치 못한 연설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의 후보 수락 연설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이 반드시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유럽과 미국이 긴장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군사동맹인 나토 창설 이후 이 같은 입장을 밝힌 회원국 지도자는 트럼프 후보가 처음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됐을 때의 얘기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방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오늘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국제정치에 대한 시각의 중심에는 항상 돈, 머니가 자리합니다. 공화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동성애자 기업인이 오늘 전당대회에서 연설합니다. 로봇가 보험 판매를 시작합니다. 정치와 사회가 불안해지자 건강식품이 아니라고 피하는 피자 업계가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는 어느 전당대회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느껴지고 예상을 하면서도 이거는 또 뭐지?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지금 사흘째의 전당대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말대로라면은 드라마틱한 쇼였습니다. 어제가 가장 드라마틱했다고 보여지는데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상원의원 예비선거에서 끝까지 16명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와 1, 2위를 다투었었던 테드 크루즈 전 후보가 어제 23분 동안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양심대로 미국의 자유를 누가 지켜줄 것이며 누가 헌법을 따를 것인가 그런 사람을 지켜보고 투표해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Stand and speak and vote your conscience. Vote for candidates up and down the ticket who you trust to defend our freedom and to be faithful.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뒤에서 말하는 것은 연설 잘한다 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계속 처음에 말할 때는 사실 테드 크루즈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떠한 종교도 상관없이 동성애자든 아니든 모든 사람들의 자유가 그야말로 방어가 돼야지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공화당 전당대회 사흘 동안 많은 사람이 연설한 것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것을 얘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트럼프를 언제 공식 지지할까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내 하지 않고 역시 미국의 가치 공화당이 화합해야지 된다라는 말로 연설을 마무리했습니다. 우 하는 부 하는 소리 들리시죠? 끊임없이 이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중간에 We want Trump, We want Trump 아니면 USA, USA 어떤 사람은 Country First다. 너 자신만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표현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테드 크루즈는 부 소리를 들으면서 나갔고 와이프인 하이디도 경호를 받으면서 전당대회장에서 퇴장을 했어야지만 되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테드 크루즈 이후에 등장한 마이크 펜스 인디아나 주지사는 부통령 후보이기 때문에 어제가 자신의 날이었는데도 하나도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힐러리 클린턴 공격을 했고 본인이 경험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국무장관으로서 국무장관이라기보다는 오바마의 3기 현상유지 장관이 될 것이다. 현상유지 장관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already America's Secretary of the Status Quo. 그리고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미국에 대단한 변화가 올 것이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Republicans, when Donald Trump become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hange will be huge. 네, 이때는 그 환호하는 박수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드 크루즈의 연설에 모든 것이 빛이 가려져서 전당대회가 끝나고 어제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새벽 12시가 넘게도 계속 그 케이블 텔레비전에서는 마이크 펜스의 연설은 들을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나오는 정도인데 테드 크루즈의 연설만 되풀이해서 보내줬습니다. 이 테드 크루즈 후보는 오늘 아침에 이제 본인이 텍사스주의 상원 의원이기 때문에 텍사스주 대의원들과의 조찬 모임에서 자신을 방어를 하더군요. 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해달라고 해서 도널드 트럼프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답니다. 1대1로요. 내가 그 연설문에 당신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와서 연설하는 것이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에게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다. 실제로 집에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11월 달에 투표하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이제 약간 자신의 얘기를 하고 사람들의 그 질문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왜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지 않는가? 지지할 것인가? 트럼프에게 투표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을 하자 어제 얘기한 것과 같은 말을 되풀이를 하더군요. 많은 미국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자유를 지켜줄 사람, 헌법에 따를 사람, 그런 사람에게 투표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힐러리 클린턴에게는 안 한다고는 했습니다. I'm listening. And as I told you last night, the standard that I intend to apply is which candidate I trust to defend our freedom and be faithful to the Constitution. I can tell you, I'm not voting for Hillary. 네, 힐러리에게 투표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텍사스의 대의원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치긴 쳤는데 그렇다고 도널드 트럼프에게 투표한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언급은 앞으로도 하지 않겠지만 왜 그를 공식 지지하지 않는가? 예비선거 기간 동안에 자신의 아버지와 그 와이프를 공격했던 사람을 나는 지지할 수가 없다. 그 아버지를 공격했다는 건 목사잖아요. 아버지가 그 존 F 케네디 암살과 연관이 있다고 도널드 트럼프가 예비선거 기간 동안에 얘기를 했고 역시 그 트럼프 후보가 이 하이디 그 와이프에 대해서 그 얼굴을 봐라 누가 퍼스트 레이디로 좋아하겠는가 하면서 본인의 그 멜라니아 사진과 같이 트위터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테드 크루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것이죠. 공식 지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또 다른 이유가 있을지 현장에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의 상임고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쎄요. 클리블랜드에 있습니다. 네, 오하이오주 지금 클리블랜드 전당대회 오늘 이제 공식 일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테드 크루즈가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감정 때문만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는 그런 자리에서 공식 지지하지 않았다고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제 3일째 저녁 전당대회가 이번 클리블랜드 공화당 트럼프 전당대회를 아주 정확하게 이 장면을 설명을 해주는 거다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테드 크루즈는 이게 트럼프의 잠시인데 그리고 역대 전당대회라는 게 그 당이 하나로다가 앞으로 4년 동안 이런 내용으로 갈 거다 하나로 결속하는 이걸 약속을 하고 모여서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테드 크루즈 연설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등을 했고 그리고 바이블 벨트라든지 그리고 이 트럼프가 그 목표로 하는 이 지금 러스트 벨트에서의 그 크루즈의 지지 세력이 아직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서 크루즈가 와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꽤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기대 있게 잘 시작을 했어요. 원래 연설 잘하잖아요. 네. 예, 아주 연설에는 아주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을 타고났다 이건데 그래서 가다가 그런데요 딱 연설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정리해도 그렇고 한 대목 한 대목 얘기할 때마다
만일에 그 중계를 들은 분들 다 아시겠지만 온통 야유였습니다. 이 눈치를 채고 나서는. 네. 야, 그래서 이게 듣고 난 다음에는 야, 테드 크루즈는 와가지고 남의 잔치를 망쳐놓으려고 결심하고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크루즈의 연설이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경선을 통해 가지고 이 트럼프와 크루즈가 충돌했던 면들이 너무나 갈 수 없는 데까지 갔기 때문에 괜찮겠느냐 그랬는데 전당대 준비하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브리핑을 받았는데요. 이게 괜찮냐, 이 감정이 많이 상해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오겠냐 하니까 만일에 그 게스트 스피커로다가 초청을 할 때에 그 주류 의견이 그래도 이게 당을 결속하기 때문에 트럼프 중심으로 그래도 선거를 잘 치르자라는 얘기를 할 거다는 상식 차원의 이해를 하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왔었다. 이제 그걸 받았다 했는데 근데 참 웃긴 거는 첫날 트럼프가 등장을 했었습니다. 첫날이요. 그리고서 트럼프는 다시 뉴욕으로다가 가 있다가 어제 테드 크루즈 연설 있고 부통령 연설 나오는 것도 이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제 낮에 헬기 비행기 타고 왔다 또 다른 데서 헬기를 타고서 공개적으로 이 트럼프답게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장으로 왔어요. 트럼프라고 써있는 헬기 타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가 바로 전당대회장이 들어오고 왔을 때가 크루즈가 연설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 다 카메라는 크루즈가 막 연설을 하면서 투표를 당신들 자율적으로 해라. 그리고서 자꾸 기대를 하는데 야유가 많이 나오고서 이제 이게 아니구나라고 할 때에 트럼프 표정, 트럼프 측근들하고 앉았다 일어나면서 하는 표정이 한쪽으로 막 비춰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지금 클리블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공화당의 전당대회구나. 이게 당이 정치 외곽에 있는 후보를 정치권 내부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구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주 흥미있게 안에서 어제 3일째 전당대회를 봤습니다. 네, 답을 안 하셨어요. 제가 질문 드린 것에 대해서. 이 테드 크루즈가 개인적인 그런 감정만으로 이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을까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연설을 볼 때에는 개인적인 다른 아젠다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테드 크루즈는 자기가 후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단도 있겠지만 그가 계속해서 4-5번 한 달 내로 했던 인터뷰들을 보면은 이 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많이 내놓은 걸 볼 때에는 이게 만일에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백악관을 들어간다 그러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공화당에서 주류가 다시 당을 이니셔티브를 잡고서 나가게 되고 다시 이번 아직까지는 이 클리블랜드 전당대회에 그 많은 그 오피니언 리더들의 관심은 뭐냐면 차기는 누굴까, 트럼프 다음에 공화당은 누굴까가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테드 크루즈는 감정적으로뿐만 아니라 그 에반젤리카라는 바이블 벨트라는 지지 세력하고서 그다음에 강경한 외교 안보 쪽에 자기를 지지하는 이런 오피니언 리더들의 이 공화당계의 이런 그 지지 세력을 믿고서 뭔가 개인적인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다 엔돌스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2020년도에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상상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연설할 때 도널드 트럼프가 등장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낮에 다른 곳에서 야외 연설할 때도 그 트럼프 헬기가 딱 테드 크루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위에서 빙빙빙빙 돌아서 말소리가 안 들리고 그런 것도 저는 텔레비전에서 봤고요.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 후보는 정말로 그 빛을 많이 잃었어요. 어제 빛을 받아야지 될 사람이요. 사실 3번째 날에는 부통령 후보가 이제 스타가 돼야 되는데요. 가족들도 그렇고. 근데 이게 테드 크루즈 분위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이크 펜스 연설 내용도 아주 차분하고 자기 모습에 맞게 어제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라는 내용을 풀면서 내용적으로 만일에 분위기만 잘 돼 있으면은 부통령답게 그리고 트럼프가 왜
마이크 펜스를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지명했는지라는 이유도 분명하게 앞뒤를 잘 만들어서 연설을 했다고 보는데 어제 완전히 이 내용이나 마이크 펜스 자체나 패밀리나 나왔지만은 아무런 기억에도 딱 하나도 없게끔 이렇게 3일째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았죠. 네, 그 품이 있는 연설이었어요. 사실 자신의 할아버지도 이민자였고, 뭐 원래 그 민주당이었었던 사람이니까요. 그 카톨릭 민주당에서 복음주의 그 공화당으로 갔는데 뭔가 그 자기 뭐 존 F 케네디도 존경하고 마틴 루터 킹도 존경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래도 민주당의 대통령은 안 된다는 굉장히 그 설득력 있는 연설이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위는 첫날부터 조금씩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제는 오히려 더 강해지는 것 같던데요. 반 트럼프 시위요. 네. 예, 전당대회장 바깥의 그 분위기는 점점 갈수록 좀 격해지고 메디칼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사실 이렇게 그 전당대 저는 절반은 전당대회장 안에 들어가 있고 절반은 바깥에서 좀 광경도 보고 그리고 아침 한 8시부터는 계속해서 부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서 온 대의원들이 있는 곳에서 블랙버스트 런천 타임에 캠페인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의 이 트럼프를 첫 번째는 공화당 노선을 반대하는 시민사회 세력들도 와 있고 두 번째는 공화당 당원은 아니지만 트럼프라는 개인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있고 그 다음엔 어제서부터는 그 대회장 안에만 있었던 반 트럼프 세력들 이 델리게이트 대의원들도 오히려 바깥에 반 트럼프 시위에 그 델리게이트라는 패스를 목에 걸고서 시위대로 많이 조인을 해가지고 하는 게 경찰 병력은 더 많아졌고서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몇 가지 첩보가 있다고 하면서 아마 오늘은 굉장히 긴장이 되게 시큐리티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일찍부터 가지 않으면은 좀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단합을 하는 전당대회가 단합의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는데 뭐 그런 것도 도널드 트럼프 좋아하는 사람은 오늘 트럼프가 딱 등장해서 하면은 또 그거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오늘 그 도널드 트럼프의 그 연설에 대해서 글쎄요 어떤 기대를 하세요라고 여쭤볼까요? 네. 사실 오늘 슬로건은 Make America One Again 하나가 되자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하나가. 근데 이 미국이 하나가 되는 거하고 가장 먼 컨셉으로 캠페인을 해온 게 트럼프였었습니다. 좌충우돌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갈라놓고서 좀 이간을 시키고 논쟁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렇게 캠페인을 해온 사람이 오늘 어떻게 나와가지고 우선은 당의 단합을 얘기해야만 되고 그다음에 백악관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뭐 이제 의례적으로 뭐 마지막 날 후보 수락연설에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할 텐데 이미 3일 동안에 이런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얼마나 트럼프의 연설이 여기 어필할지는 이제 이게 오늘 아침 이 주변에 토크쇼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다 어떻게 단합을 얘기할 건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오늘 많은 관심을 끄는 게 그 도널드 트럼프의 비밀병기라고는 이방카가 나옵니다. 네. 이제 그 아들은 이미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둘째 딸 4살 어린 이방카가 나오는데 이게 그렇게 이분이 그 스마트하게 트럼프가 그렇게 하면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계속 조언하고서 캠프를 안정시키고 기존의 공화당이 갖고 있던 지도력을 갖게끔 하는 제일 강력한 조언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분위기는 이방카가 트럼프가 나오기 전에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연설을 하는데 그리고 이 이방카 연설의 서브젝트가 이를테면은 그 양성 평등 같은 내용이 주제라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니까요. 네. 네네. 그래서 오늘 공개적인 그거 뭐죠? 공개적인 동성애자 그 페이팔 공동 창업자도 나오잖아요. 연설자로. 그렇습니다. 예. 그래 오늘 스피커들은 아예 그 이방카가 어떻게 캠프와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지도자가 되면 뭐 이런 걸 언급하는 게 어떤 내용이 될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어떤 언급도 아직 없었다 그럽니다. 이방카가 무슨 얘기할지는. 네. 그래서 오늘 초점이 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석 그 뉴욕 시민 참여센터 그 상임이사께서는
뭐 지금 공화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도 많이 갖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뭐 공화당이다, 민주당을 지지한다, 공화당을 지지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저는 사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라고.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렇죠. 저는 네. 이 마이너리티 입장에서 네. 미국의 주류 정치권이 갖는 행태에서 마이너리티의 퍼스펙티브가 중요하다. 이런 걸로 지금 전당대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당대회 사흘을 지켜보시면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공화당 후보에 대해서는 어떤 뭐 시각이 바뀌었다든가 기대가 달라졌다든가 한 부분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오던 거 하고서는 왜냐하면 이번에 공화당에서 컨벤션 전당대회 주면서 플랫폼이 정강정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정강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고 기본이 될 텐데 이 플랫폼 페이퍼를 보면은 지금부터가 트럼프는 지금부터 지도자로서 좀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이걸 볼 때마다 다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앞으로 본선거 캠페인을 할 동안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안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좀 전에 김동석 상임이사께서 지금부터 봐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트럼프의 뭐 어떤 정책이라고 할까요? 뭐 정치에 대한 시각이라고 할까요? 정치인이 아니었으니까 정치 철학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하고요, 아직. 그런 부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제 그 와중에, 뉴욕타임즈와 45분 동안 인터뷰를 했습니다. 클리블랜드에서. 그런데 그 안에는 노스코리아에 관한 말도 있고, 나토에 관한 말도 있는데, 나토, 그냥 생각하면, 잘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고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도 얘기를 했거든요. 잠시 뒤에 이 내용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제 여기서 미국 사람들, 미국만을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과 한국도 생각해야지 되는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들이 이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데 오늘 아침에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이제 공식적인 후보 수락 연설을 하기 전에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나토에 대해서 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발칸의 어떤 국가를 침공했었을 때, 그랬을 때 미국이 나토 가입국이니까 그들 국가를 군사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45분 동안의 인터뷰이기 때문에. 근데 요약을 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나토라는 게 28개국 멤버가 있는 군사 동맹이잖아요. 2차 대전 이후에 그런 일이 있어서 미국도 가고 이런 많은 사람들과 경제가 희생이 되고 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나토 동맹국 가운데 누군가가 공격을 받으면 마치 우리나라가 공격을 받은 것처럼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이 공격을 받은 것처럼 이제 군사적인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미국도 사실은 그런 것을 받았죠. 왜냐하면 9.12 공격을 받았을 때 유럽이라든가 이런 다른 나라에서 나토 가맹국 나토 멤버들이 회원국들이 아프가니스탄과 미국이 전쟁을 치르는데 왜 영국이 미국을 도와주고 프랑스
프랑스 같은 나라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게 역효과로 지금 뭐 테러도 당하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그 나토라는 그 국제 조직의 어떠한 그 서로의 서약에 따른 주고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널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러시아가 그 발틱 국가요. 에스토니아라든가 라트비아라든가 리투아니아라든가 뭐 러시아에 가깝고 최근에 새로 나토 member가 된 그런 국가잖아요. 그런 국가를 러시아가 공격하면 우리 안 할 수도 있지. 내가 좀 돈 내는 걸 봐야지 되겠어. 나토도 다 회원금이 있잖아요. 그 조직원으로서. 다 비를 제대로 다 하고, 빌뿐만이 아니라 그들도 모든 약속을 다 지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그 전에 이렇게도 말하더군요. 아, 나 솔직하게 이거 답하고 싶지 않은데, 블라디미르 푸틴이 내가 어떻게 할지를 알게 하고 싶지는 않아. 뭐 이런 얘기도 해가면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뉴욕타임즈 인터뷰한 데이비드 상거 같은 뭐 코리아에 대해서도 많이 쓰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은 국제 조약이고 나토 뭐 헌장 예를 들면 5조라든가요. 이렇게 의무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도널드 트럼프는 계속 빌 안 내는데 빌을 받아야지 무슨 소리야. 빌도 돈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의무를 먼저. 빌이 우선이지. 뭐 계속 이렇게 빌 얘기, 돈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을 안 내는 국가는 아무리 그 러시아가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더라도 군사적인 지원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였어요. 답변은. 그러자 이제 지금 나토의 뭐 여러 회원국들도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했고, 특히 이제 그 나토의 그 사무총장이에요. 지금 그 노르웨이 정치인이잖아요. 댄스 스톨렌베르그. 그 사람이 이것은 아니지. 그 지금 13대 사무총장인데 이제까지 이랬던 일도 없었고, 미국에서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창설 이후에 한 번도 그런 그 서약을 한 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도널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라는 것이 미국 우선 아메리카 포스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아메리카 포스트에도 항상 그 돈이 우선한다. 예를 들어서 뭐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와 맺은 무역 동맹 같은 것도 미국이 돈을 손해 보면 무효로 해야지 된다. 다시 해야지 된다. 그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터키의 인권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미국도 뭐 여러 가지 뭐 갈등이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또 그러면 미국도 이런 미국의 다 어려움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어려워지면 그냥 뭐 미국으로부터 군사력 보내면 돼. 그때 가서 보내면 돼. 그게 돈 덜 들어. 계산해보면, 앞뒤 따지고 보면은, 이게 돈 덜 들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스코리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일본이라든가, 이제 그동안 계속 얘기했었던 방위비 분담이잖아요. 방위비 분담이라고 이번에 딱히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뉴욕타임즈의 데이비드 상거 씨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1950년대에 더 빨리, 더 많은 그 미군을 그랬더라면 지금 보고 있는 것과 같은 예를 들어서 남북 분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요. 그랬어도 어떻게 알아? 뭐 보장이 안 되지?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데이비드 상어가 그렇지. 또 미군이 주둔한다고 해서 완전하게 평화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1953년부터 계속 그 미군은 남한에 주둔을 했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그게 다 수십 년 전의 일이라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미군 주둔시키고 해서 뭐 지금 뭐 좋아진 게 뭐가 또 있냐고 말하면 그것도 그렇지 않느냐고 하면서, 북한은 지금 뭐 부글부글 끓는 정말 그 위험한 곳이야. 평화. 북한이 그 사이에 미군이 아무리 주둔을 했어도 미사일도 뭐 허구한 날 테스트를 하고 핵능력 강해졌고, 미군들은 그곳에 앉아서 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하는 것만 계속 뭐 보고 있는 것이냐? 뭐 이런 얘기요. 일본 방어에 대해서도 뭐 로케이션 하지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이 뉴욕타임즈에 인터뷰를 하는 사람이, 우리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것도 미국도 방어하고 미군도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자 계속 또 돈 얘기를 해요. 뭐 무역 적자도 얼마고 세상도 40년 전과 달라졌고 앞으로 무역 적자가 더 커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돈 얘기 뒤로 하고,
하고 그들의 국가를 방어하는 것이 그들의 국가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방어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이 어려워지면 언제나 보내면 돼. 그때 가서 군대 보내면 돼. 그런 비용이 덜 들어 하는 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오늘 아침 그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였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오늘 그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가장 저는 이제 또 하나 그 주목되는 그 부분이요. 처음으로 공개적인 동성애자가 연설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동성애자가 연설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에요. 2번 있었어요. 정치인들이 2015년이 아니라 2005년이었던가요? 2000년이었었죠. 그 당시에 그 아리조나에 그 정치인이 연설을 했었고, 그 전에도 1996년도에도 스티븐 펑이 그 연설을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은 공개적인 동성애자가 아니고, 오늘 연설할 사람은 그 피터 틸입니다. 피터 틸이 여러분도 쓰고 계시고, 저도 쓰고 있는 페이팔을 만든, 인터넷 결제 시스템을 만든 공동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가이기도 하고요. 워낙에 뭐 자유주의자이긴 해요. 근데 어떤 부분은 그 보수고, 그런데 이제 그 동성애자인 겁니다. 공화당의 여러 가지 그 동성애자의 그 아젠다는 본인과도 맞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리콘밸리는 뭐 거의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지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고 오늘 어떤 말을 할지 저 자신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가 처음에 자신의 그 와이프인 멜라니아 트럼프를 소개를 할 때도 동성애자인 누구나 다 아는 프레드 머큐리 퀸의 리드싱어면서 그 노래도 만든 We Are the Champion을 틀으면서 본인이 그 노래를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해서 나왔었던 사람이잖아요. 마지막에 마무리도 미국의 정말로 그 공화당 역사가 얼만큼 됩니까? 162년인가 그렇죠? 162년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동성애자를 무대에 그 전당대회에서 올려서 연설을 하게 하는 게 이게 지금 그 트럼프의 그 전당대회 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되는가? 도널드 트럼프의 동성애자에 대한 그런 의견은 뭐 여러 번 바뀌었고 개인적인 것은 또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엘튼 존 같은 그 유명한 사람 그 남자와 같이 살고 뭐 결혼하고 결혼식 비슷하게 하고 식을 하고 할 때 축하하고 했었던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이고, 그런데 이제 그 공화당 후보가 되면서는 뭐 동성 결혼 같은 것에 대해서 복음주의 공화당의 입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그 보여주고 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주목되는 또 다른 연사고요. 관객들은 도대체 어떻게 반응할까? 테드 크루즈가 어저께 그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지 않았을 때 야유했듯이 그렇게 반응할까? 공개적인 그 동성애자 기업인이 나왔을 때 뭐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서 또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도 이번에요. 가장 강력한 어떤 정강 같은 것 가운데 하나가 동성결혼이 이제 그 합법화가 됐잖아요. 미국 전체적으로. 그것을 무효로 하겠다. 공화당 대통령이 나오면 이런 것을 채택하면서 전당대회장에는 공개적인 그 동성애자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를 내세운다는 거 아주 그 여러 가지로 굉장히 그 특별한 2016년 공화당 전당대회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 사회의 변화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먼저 이 내용부터 전해드린다면요. 한인들 가운데서 보험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서요.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험하면은 그 보험 든 그분이 클라이언트가 나중에 계속 들 때 내가 은퇴를 해도 뭔가가 된다 해서 보험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주요한 그 보험 회사예요. 메이지 야수다라는 생명보험 회사가 이제 올 가을부터 브랜치가 한 80군데가 있는가 봅니다. 모두 그 로봇 보험 판매원이 일하게 한답니다. 이 회사가 그 소프트뱅크 그룹이거든요. 그 손정희 씨가 하는. 그래서 10월 달부터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로봇가요. 손님한테 상품 설명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주변에 이제 그 사람 세일스 피플이 있고 언젠가는 없어질 수도 있겠죠. 지금도 처음 보험
시작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멘토랑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분이 옆에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제 보험 그 세일즈맨이 설명할 때 뭔가 틀리는 것이 있는가도 바로 잡아주기도 할 테고 지금은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하지만 처음에 그 세일즈를 나섰을 때 그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독립하잖아요. 미래에 그렇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이 그 인공지능으로 다 하는 것인데 이 로봇가 복잡한 것을 아주 그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 클라이언트마다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고 또 보험 세미나가 많이 열리는데 그런 곳에도 사람과 같이 가서 여러 가지 그 설명을 받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를 좀 알 수 있는 게 아닌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로봇가 내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로봇가 방송을 한다면 어떻게 되죠? 방송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무슨 일이든지 할 수는 있겠는데 반드시 인간적인 터치가 들어가야지 빛나는 것. 그것을 해야지 되겠다. 그것만은 로봇가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것까지도 하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어쩌죠. 그러면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미국이 요즘에 너무나 그 정치적으로 그 사회적으로 혼란해지니까 사람들이 그 외식을 좀 안 한대요. 외식을 안 하면은 당연히 그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집에서 그 뭔가를 먹을 때 요즘 그 코리아타운에 멀리 사시다가 다시 나오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전화만 하면은요 짜장면, 짬뽕 뭐 다 배달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미국식으로는 피자 배달이잖아요. 그래서 피자 하면은 뭐 치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뭐 밀가루도 뭐 두툼한 거 먹으면은 많잖아 해서 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파파존스 같은 그 피자가요 요즘에 너무나 그 인기가 있어서 배달이 크게 늘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트래픽이 줄어들었다고 하잖아요. 한 3%에서 5% 줄어든 것이 저녁에 미국 사람들이 외식하러 나가는 것이 많이 좀 적어졌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요즘은 보통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파리의 그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해변 니스에서 뭐 1마일 넘게 트럭 테러가 발생하고 뭐 어디 레스토랑 근처에서도 뭐죠? 영화관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나가겠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영향을 미치고 미국 내부의 정치 상황도 혼란하고 하니까 이렇게 그 편리함을 생각을 해서 피자를 많이 먹는답니다. 그래서 피자 회사들 주식값이 올라가는데 그럼 피자도요. 요즘 건강한 피자 많아요. LA 한인타운에도 그 버먼트하고 윌셔 근처에 한국집은 아닌데 피자 가게 어제 제가 그 친구들과 먹었는데요. 거기 가니까 맘대로 올려놓을 수 있도록 야채를 그러면 뭐 여러분들께서 뭐 소시지나 뭐 이런 거 올리지 소시지를 올리나요? 햄 뭐 이런 것들이요. 올리지 않으셔 되고 뭐 페페로니 뭐 이런 것들이요. 뭐 대신에 치즈도 줄일 수도 있고 맘대로 이렇게 해서 먹는 그런 식으로 또 그 개발을 하니까 또 그것도 좋던데요. 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미국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는 전당대회에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하지 않은 테드 크루스 상원 의원이 오늘 아침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2차 확인 발언을 했습니다. 크루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도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 연설 부탁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지하지 않은 이유는 예비선거 도중 자신의 아버지와 와이프를 공격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과 인터뷰한 김동석 뉴욕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는 2012년 대선 후보를 내다보고 한 결정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의 예상치 못한 연설로 마이크 펜스 부통령 후보의 후보 수락 연설은 완전히 가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았을 때 미국이 군사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해 미국과 유럽이 긴장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방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주한 미군 주둔 문제입니다. 트럼프 후보의 국제정치에 대한 시각의 중심에는 항상 돈이 자리합니다. 계산을 해서 이득이 되면은 주한미군 계속 주둔을 하고 항상 그 상대 국가들이 분담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
공화당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적인 동성애자 기업인이 오늘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을 합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입니다. 로봇가 보험 판매를 시작합니다. 정치와 사회가 불안해지자 건강식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피자 업계 웃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꼭 금요일 같은 그런 기분인데 오늘 이제 목요일이군요. 벌써 7월 21일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 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네요. 어떤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제가 인사할 때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더 드릴 수 있게 됐네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세요? 한미박물관, 저는 이제 처음에 이 내용이 나오고 나서 그 자리에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코리안 아메리칸 내셔널 뮤지엄 건립 프로젝트 1년 전이었습니다. 2015년 7월 달에 이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하고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기금 모금이 있거든요. 기금 모금이 있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기금을 나중에는 일반인들도 저도요 하시겠지만, 일단 처음에는 시드머니라는 게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며칠 전에 여러분 한국일보에서 보신 것처럼 김용환 씨라든가 홍명기 씨라든가 데이비드 리 그전에 이런 많은 분들이 기금을 지원을 하고, 또 어떠한 박물관을 건립한다는 데는 건물이 들어서고 여러 가지 또 뭔가 시정부와의 협약 같은 것도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코리안 아메리칸들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 일이죠. 오늘 기금 모금에 LA시를 대표해서 허브에 쓴 시의회 의장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할 때는 항상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코리아 타임즈가 일 많이 하고 있어요. 장재민 회장이 또 이 코리안 아메리칸 내셔널 뮤지엄 건립 프로젝트에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패션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또 굿뉴스 들으시게 될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 잠시 뒤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